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수요 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끝까지 고민되는 종목 세 가지에 대한 OX 의견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S트래픽부터 확인해 보시죠. 전기차 충전 사업부 매각 소식 때문에 오늘 급등. 사실 뭐 지금은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됐습니다. 두 분이라면은 보유자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5로 이야기가 일치됐습니다. S트래픽의 전망에 대해서 좋게 보십니까? 이건 고민할 게 아니죠. 시작부터 상한가 들어가서 풀리지도 않는데 네. 무슨 고민할 게 있습니까? 왜요? 상한가에 매도할까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고민이 필요한, 그래도 경제 앵커 오래 하셨으면. 네. 네, 저는 일단 무조건 상한가 가면요. 네. 거의 절반은 좀 매도하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돈을, 거기까지 하고요. 네. S트래픽을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기차 충전 사업부에 관련된 얘기가 또 어제부터 뜨거웠습니다. 어제 네. 장 끝나고부터 나왔던 부분들인데, 근데 이게 매각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인프라 사업부를 하나 떼어내서 거기서 새로운 회사를 합작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자금만 받고 끝나는 건데, 그랬으면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시작하고 뭐 세론이라고 그러죠. 뉴스 나오고 그냥 쭉 밀릴 수도 있었는데, 이게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SK네트워크스가 지분 50.1% 새롭게 어떤 합작법인에 대해서 지분을 가져가고, 그리고 거기다가 S트래픽도 같이 자회사 쪽으로 들어가겠죠. 물적 분할로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상장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대기업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그 정도로 SK 쪽도 이제 SK 네트워크스가 담당을 하면서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변화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 두 주체 모두 앞으로의 성장 산업에 대해서 기대를 좀 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게다가 또 SK는 지금 또 전략적으로 예전에 시그넷 EV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크게 하겠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앞으로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 최종 목적은 전기차 고속 충전이고요. 거기다가 또 무선 충전입니다. 차가 무선으로 고속 충전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개발이 아직 뭐 완벽하게 되기보다 현대차의 그 H 스테이션인가 뭐 이게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갇혀 있는데 네. 설치나 그리고 또 전압이 또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쪽은 더 성장이 크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냥 뭐 잘 사신 분들은,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S트래픽 고민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었다. 두 분 모두 O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현대로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라면은 S트래픽 절반 판 걸로 오늘 현대로템을 매수하고 싶은데 두 분이라면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주시겠습니까? 폴란드에 이어서 모로코 수출 재판, 요즘 뭐 수출 수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국내 기업들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의견은요? 네, O 의견 주셨는데요. 사용화 사장님. 제 네. 전략 어떻습니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불나방은 무조건 이제 올라가는 거에 따라 어, 들어갑니다. 네, 일단은 이거는 뭐 불나방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워낙에 견조한 실적과 방산의 프리미엄. 지금 글쎄요, 한국이 그렇게 방산 쪽에서 아주 두각을 보이는 쪽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유럽 쪽에 대규모 수출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그 위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세계 3위권의 방산 수출 대국이 된 상태고요.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감 쪽에서 6월 29일에 이미 기 제시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6월 29일 이후에 쌍바닥을 한 번 더 만들었죠. 한 18,000원대에서는 그냥 눈 감고 매수할 자리였어요. 다른 방산 대비해서 못 올랐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K2 전차에 어떤 폴란드 방안 팀 꾸려서 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유럽 쪽에서는 안보 위기 때문에 지금 평화 유지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18,000원을 정말로 한 3번, 4번 정도 확실하게 확인한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목표가 25,000원을 1차적으로 달성 완료했고요. 이게 워낙에 두터운 매물대다 보니까 일단은 7월 말 이후에 한 25,000원에서 6,000원대에서는 조금 횡보하고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죠.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저항대를 뚫고 장대 양봉이 이렇게 크게 나오려면 누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예, 여기 딱 보면 답이 나오죠. 외국인들이 2시 반 기준으로 130만 주 이상 매수하고 있어요. 그럼 종가상으로는 400억 이상 매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강한 매수세가 외국인과 그리고 연기금도 조금 거들어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목표가 25,000원 달성한 이후에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빵 뚫는 그런 파동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저항선이었던 지점을 이제는 뭘로 활용해야 됩니까? 그때 매수 못 하셨던 분들은 지지선 삼아서 다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신규 매수도 한 26,000원 정도 열어놓고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번에는 이제 목표가가 저 위쪽이 보이는데요. 그 전에 이제 한 43,000원 정도 목표가를 한번 다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O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딱 그냥 O가 둘 다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사도 된다고요? 막 놀라셨어요. 네. 그 안에 현대로템을 포함해서 방산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김민수 대표님도 O를 주셨는데 최근에 방산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지겹다 하시면서도 지겨운데 왜 나는 안 샀을까? 약간 애증의 종목으로 갖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지금 김민수 대표님은 방산 섹터에 대해서 어떤 투자 의견을 갖고 있는지 혹여 그 안에서 탑픽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이 또 있을지 우리 민수 대표님은 누르면 종목이 나오시는 분이니까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안 누르셨? 예. 네. 네, 오늘 진행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 저 많이 혼나네요. 괜찮습니다. 네. 네. 왜 불나방스럽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네네. 일단 5를 드렸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기대했던 것에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뉴스를 갖고 일단 보통 저희가 뉴스 나오게 되면 차익률 쭉 나오죠. 이런 현상이 나올 것인가를 바라봤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단순하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게 기관들입니다. 기관들 뉴스 나오고 나면은 일단 그동안에 있던 거 다 매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반대로 나왔던 대표적인 이유가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제 K2 흑표 같은 경우도 이번에 폴란드 이번에 1,000대 그리고 또 노르웨이의 100대 거기다가 인도 1,700대 이집트의 1,770대 다 합치면 얼마죠? 예, 뭐 그냥 한 4,570. 많다. 네, 많네요. 네, 4,570대 됩니다. 이거를 국방부 표준 가격 납품액으로 계산하게 되면 100억입니다. 합치게 되면 45조 7천억입니다. 이런데도 세론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안 되겠다. 사자라고 돌변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대로템은 45조짜리를 갖고 이제 회사가 대박 나겠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이제 앞으로 방산 쪽은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면밀하게 이게 앞으로 수익성이 어쩌고 이런 거는 잘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추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앞으로 사업 보고서와 함께 체크해야 될 게 가장 첫 번째는 일단 폴란드 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지 생산 계약이 몇 %인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야 폴란드를 현지 기지로 해서 거기서 우리 한국 거 써보니까 좋으네라고 하면서 거기서 또 주변 국가 쪽으로 계약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장기 계약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올해 뭐 한 1, 2년 안에 인식해서 갑자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뭐 5년, 10년 안에 꾸준히 나오게 되면은 장기적인 발판이 마련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주가에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3종 세트입니다. 한국의 방산 쪽은 지금 K9 자주포화, K2 흑표, 마지막으로는 K50 경공급기 뭐 이런 쪽까지 보게 되면 지금 하나 남은 거는 한국항공우주 쪽 남았네요. 네, 그게 더 지금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요. 마지막에 또 힌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OX 종목 볼게요. 농심. 라면 스낵 가격 인상 이야기 때문에 그 원가 부담 완화될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가량 올라주고 있는데요. 두 분의 투자 의견은요? 오로 일치가 됐습니다. 라면이 11.3%, 스낵이 5.7%, 다음 달 15일부터 인상이 된대요. 개인적으로 라면 중에서는 어떤 라면 좋아하시나요? 신라면 좋아합니다. 신라면 좋아하시죠? 네, 사실 잘 뭐 먹어요. 신라면 안 좋아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라면 하면 농심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데 네. 요 이야기, 이슈를 좀 길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글쎄요, 이거 지금 얼마 전에 OX 할 때는 제가 농심에 대해서 X 의견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라면 가격의 인상 발표가 있기 전이었죠. 네. 라면 가격도 인상했고 스낵도 5.7% 정도 인상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국내 부분에서 적자를 좀 냈던 부분들이 이제 2분기에는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부자재의 물류비 부담 그리고 신규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비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자가 났었던 거고요. 3분기 이후에는 이제 라면의 해외 판매가 인상 그리고 스낵 가격 인상 등이 예상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는데 사실상 안 올릴 수 없는 구조적인 가격 인상 구조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일단은 그동안에는 좀 가파르게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 매도세가 일단 오늘은 멈춘 것으로 보이고요. 점점 더 수량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투신 중심으로 강한 매수가 계속 뒷받침이 되면서 시세가 크게 빠지지는 않는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라면 가격 인상이 하반기 쪽에 실적으로 온기가 반영이 되면서 일단 다시 한번 주가가 이제 삼양식품처럼 올라갈 그런 기본적인 틀은 마련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농심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X였는데 오로 의견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OX 봤고요. 이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감에 살 수 있는 두 개의 종목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큰 바다 일렉트로닉스고요. 여기는 세컨드 빅사이클인가요? 네. 두 번째 빅사이클. 맞아요. 네. 네. 2&D가 뭘까 순간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여기는 뭐 약간 전력인 것 같고요. 여기는 빅사이클이니까 뭐 한번 볼게요. 궁금합니다. 볼게요. 종목명은요. 대양전기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입니다. 혹시 바다해 생각해가지고 그렇습니까? 단순하다니까요. 네. 대양전기공업은 어떤 매력이 있어요? 네, 일단 요즘에 조선 쪽, 조선 기자재 쪽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맞아요. 거기서 출발해서 조선 기자재, 로봇 방산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게다가 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자동차 쪽 관련된 친환경 자동차 쪽에 압력 센서까지 뭐 있을 만한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좀 섭섭하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말씀드리고요. 조선 기자재 쪽은 첫 번째로는 선반경 조선, 그러니까 선반경 조명이죠. 조명 그렇게 배 큰데 조명이 10개, 20개 안 달립니다. 네. 쫙 달려 있겠죠. 이쪽과 함께 또 하나 군함 잠수함 쪽에 또 업력을 넓혀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무인 잠수정 심해까지 들어가는 것과 함께 잠수용 로봇 이쪽에 강점이 있고요. 또 로봇과 연결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점자 시스템 전기 배전반 이건 뭐 당연히 조명을 연결하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그동안 업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 버는 돈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쪽이 자동차용 압력 센서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서 압력 센서 대표적으로 수소차 압력 탱크용 압력 센서를 이제 개발해서 양산이 들어가고 있는 단계고요. 게다가 전기차용 회생 제동 시스템 쪽의 센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엔진 브레이크죠. 내연기관 쪽의 엔진 브레이크와 같은 쪽도 이제 들어가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ESC 센서 쪽인데 이쪽이 국산화가 거의 90% 이상이 일본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쪽이 국산화가 완성이 됐고, 게다가 지금 현대차 1차 벤더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양전기가 그냥 조선 기자재 알고 있는데 자동차 쪽에 모멘텀도 있다는 게 아직까지는 놀라운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조선 쪽이 좋아지는 것만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새로운 신규 동력원들은 주가의 성장 동력으로 아직 작용이 안 돼 있다. 이 부분까지는 적어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변화를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2분기 때는 적자 나왔습니다. 네. 당연히 앞으로 기존의 사업들 좀 정리할 거 하고 실적 반영하기 위해서 나왔던 첫 분기 적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이후에는 좀 더 기대감이 높겠다.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되겠다는 점도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양전기공업 오늘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르는데 뭐 종가 고가인데 왜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때 아까는 이 정도 가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5,000원대 밑에서 일단 눌림 목적에 찾아가는 게 살짝 눌림목 들어올 때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좀 더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레벨업 돼서 단계별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단 고점권역을 하나씩 움직였을 때 적어도 한 17,0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1차로 저항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2,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양전기공업 이렇게 첫 번째 들어보겠고요. 이번엔 사용관 차장의 마감이 산다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사이클 맞아요. 네. 삼성중공업이요? 맞아요. 둘 다 이제 조선 쪽이 또 됐는데요. 네. 일단은 뭐 두 번째 빅사이클이 왔다라는 거는 명확합니다. LNG선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발주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고요. 점점 더 그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구간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기자재 쪽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좋습니다. 지금도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거기다가 현대중공업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남은 것들이 조선 3사 중에서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남았어요. 근데 파업 쪽 문제가 또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지금 수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역시나 국내 대형 3사 7월까지 올해 목표치의 87%를 이미 기수주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정부 쪽에서 조선업 인력을 확충하겠다라는 부분들로 좀 지원 방안들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문제가 됐던 원가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후판 가격. 이게 지금 상반기 2021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0만 원이 올랐어요. 그렇다 보면 톤당 60만 원 하던 게 120만 원까지 2배가 가격이 뛰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자재 가격들 전부 다 이제 고점 대비해서 빠져 있는데 이거 왜 안 내려주느냐라고 조선업계에서는 불만이 많죠. 그걸 이제 정부에다가 또 적극 건의를 했고요. 뭐 현대제철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반기에는 가격의 인하 여지가 있다라는 것도 이미 언급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로 수주가 잘 되고 최근에 LNG선의 조선 가격도 신고가로 거의 가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수익성이 좋아질 텐데 여기에서 원가까지 절감이 같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조선 3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 조선 3사가 올해도 한 2,300억 규모의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를 또 정부와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과의 기술적인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가격 전략은 한 5,8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좀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8,200원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투자 동향 열어놓고 보시면은 사는 게 정말로 무섭게 사고 있습니다. 7월 18일부터 사고 있는 게 정말로 지분을 크게 확대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사는 게 이런 식으로 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그 정도 가격대 매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오늘 장 마감 직전에 살 수 있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기관의 선택도 보도록 하죠. 먼저 김일수 대표님, 기관 네. 쪽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매도하고 어떤 종목도 샀을까요? 네, 기관 쪽은 일단 특징적인 좀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종목들 보게 되면 현대로템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4거래일 연속 기관 매수세 들어오면서 이런 앞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SK이노베이션도 매수를 하기는 하는데 주가는 장중에 가다가 좀 상승폭을 꺾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 오늘도 올랐고요. 게다가 또 최근 들어서 나오는 2차 전지 관련된 쪽의 부각들 다시 조금 더 이어지면서 삼성 SDI가 최근에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게 또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로 보이면서 같이 연결은 됐는데 하지만 정유주 쪽의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무겁다라는 쪽에서 기관이 그렇다고 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쪽도 아니다 보니까 약간 주가는 좀 무거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쉬운 거는 또 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 현대차가 눈에 띄는데,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관의 플레이가 지금 좀 질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시총 상위주는 일단 다 매도합니다. 벌써부터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부 매도하고 거기다가 뭐 공매도도 섞였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 종목 섹터 플레이만 하겠다라는 의도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오늘도 삼성전자 만약에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원대 들어왔었으면 지수 이렇게 안 돼 있겠죠. 근데 그런 주범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도 같이 비슷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의 매수 매도 동향도 빠르게 볼게요. 네, 외국인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현대로템 역시나 제일 강하게 매수하고 있어요. 130만 주 이상 매수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삼성중공업 오늘도 강합니다. 50만 주 이상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 밑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것도 뭐 지금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33만 주의 또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매도하는 종목들 보니까 일단 원전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을 70만 주 이상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대한해운 쪽도 좀 매도가 많이 나오네요. 53만 주. 일단은 벌크선이라든가 컨테이너선 운임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도 30만 주 가까이 매도 나오는 가운데 카카오뱅크까지 27만 주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은 같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25%로 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793.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51% 상승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요. 오늘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지금 파란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1341원 80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